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영빈입니다. 자, 와. 어떻게 넘기죠, 이거? 아, 여기 있군요. 제 설명회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아, 이번 6평을 통해서 제가 지금 학기 초에 설명회를 했었는데, 이번 6평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말한 것들이 다 맞았구나. 좀 확신이 좀 들었고, 역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이렇게 공부를 했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이렇게 좀 가르쳐야겠다라는 것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회 때마다 좀 전달해서 어머니들께 아버님도 계시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무엇일까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들어오거든요. 자,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 이거는요. 제 제자인데 3월에 원래고사가 60점대였습니다. 그런데 6월 제 수업을 듣고 6, 7, 8월 원래고사가 9월까지 다 100점을 받았어요. 몇 개월이 걸렸죠? 3개월이 걸렸습니다. 희망을 드리려고 보여드렸습니다. 3개월이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 97, 수학 97, 영어가 좀 86, 과학 47, 47 받아서 성대 의대에 합격한 케이스였습니다. 자, 60점에서 100점이면 엄청난 케이스거든요. 자, 가능합니다. 자, 볼게요. 자, 작년 수능이거든요. 자, 올해 6평입니다. 오답률 좀 볼 건데요. 자, 여기서 지금 재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잘 보이지가 않는데, 자, 14번, 27번 제가 13번을 빨간색을 쳤거든요. 자, 준킬러 때 색칠을 쳐 있고 27번 난리가 났습니다. 27번 몇 점이죠? 3점입니다. 자, 미적분 3점이 76.6%의 탑 클래스에 들어와 버렸어요. 엄청났거든요. 사실 이게 원래 뻔한 유형이라 그렇지 원래는 29번 정도의 난이도였어요. 그런데 평가원에서는 너네 원래 알고 있는 유형이잖아. 그 대신 난 시간을 오래 걸리는 문제를 낼 거야 하면서 27번에 3점짜리로 뻥 낸 거죠. 그래서 이 점도 오답률이 나오고 28, 29, 30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자, 6평 한번 볼까요? 자, 준킬러 10번, 12번, 14번이 이미 순위에 다 올라와 버렸습니다. 자, 수능보다 훨씬 더 이 부분에서 무거웠죠. 10번부터 이미 순위권에 올라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27번이 이렇게 올라와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대단한 건 19번입니다. 19번 3점짜리 주관식 문제예요. 자, 얘가 20번 바로 밑에 있어요. 자, 학생들이 지금 점수가 안 나왔던 이유들을 아시겠죠? 자, 이 준킬러들이 엄청나게 무거워서 그런데 어디를 가셔도 이제 준킬러가 중요합니다 라고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서 어떻게 해야지 이게 도움이 되는 거야 라는 것들을 좀 제가 전달을 해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 6월 평가원과 올해 6월 평가원을 봤을 때 1컷 자체가 뭐 미적을 기준으로 보면 약간 내려갔는데 내려간 이유가 사실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이에요. 27번이랑 앞에 있는 준킬러들이 무거우니까 자연스럽게 내려간 거고 아마 평가원은 되게 우리 되게 잘 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등급 중요하지 않으신 거 아시죠? 점수가 중요하죠. 작년 1컷 미적분 84, 74, 63입니다. 점수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준킬러 문풀 시간의 지원으로 이제 시간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자, 우리가 지금 점점 대수화되고 있는 이 시험에 우리는 지금 대응을 해야 되고, 아니죠,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떤 식의 수업들을 좀 해야 되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기 전에, 일단 제가 되게 잘 쓰는 용어인데, 이제 무슨 뜻인지는 아실 거예요. 직관과 대수. 자, 직관은요, 이제 추론을 하는 문제들을 저는 이제 직관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추론 문제고요. 대수는요, 기적의 계산법. 구문수학, 산수 열심히 해서 푸는 거죠. 지금은 아마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이게 대세입니다 하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따 또 말씀드릴 건데, 자, 일단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직관이 당연히 우세했습니다. 엄청나게 유리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영재고 학생들이나 특목고 학생들이 굉장히 수능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어요. 추론이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수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대수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건 어머니들도 다 아실 테고, 특히 이제 작년에 9월 평가원 이후에는 이제 직관파가 열세가 되면서 특목고 학생들이 굉장히 상담을 되게 많이 왔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 하면서 좀 안내를 했던 기억들이 좀 나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문제들을 대수적으로 해석하고 밀어붙이는 피지컬을 반드시 키워야 함.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방법을 얘기해야 되겠죠.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선생님 강사는요. 대수와 직관의 명확한 구분에 풀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풀어주는 것 중에 자, 얘들아 대수 풀게 하면서 대수를 한번 쫙 풀어줘요. 자, 그리고 직관으로 풀면 얘들아 이렇게도 풀 수 있어. 자, 왜 이게 두 가지를 풀어주냐? 학생들은 분명히 대수파가 있고 직관파가 있어요. 혹시 자녀분들이 둘 중에 어디가 강한지 아십니까? 그냥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본인들이 객관화가 돼야 돼요. 지금은 명확하게 두 개의 그 문제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부족한 것들을 반드시 보완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특히 이제 대수적으로는 당연한 건데 직관도 얘기하겠지만 직관도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대수파 직관파의 자기 객관화와 보완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수능에 지금 계시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배워야 되나? 자, 특히 이제 조건을 빠뜨리는 학생들 있잖아요. 엄마 자연수인 거 빼먹었어. 양수인 거 빼먹었어. 아니, 문제를 잘못 읽어 실수했어. 이런 학생들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수반 관계식을 찾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수능 트렌드가 바뀌면서 강의를 10년 넘게 했지만 제 강의 스타일도 같이 바꿨어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래야 프로 아닙니까? 그래서 수반 관계식이라는 단어를 이제 작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수반 관계식이 뭐냐? 자, 이런 거예요. 볼게요. 자, 일단 대수 문제는 문제가 깁니다. 문제가 길고요. 정확한 해석과 구조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조 파악이 중요하고 복잡한 계산을 이제 잘 해결해 나가야겠죠. 자, 하는데 이런 문제를 저는 이제 풀 때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죠. 자, 얘들아. 자, 수학은 이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예술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말들은 반드시 모든 문장에는 수반되는 관계식이 있을 거야. 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괜히 써져 있는 말들이 다 아니거든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주어진 것들을 찾아볼까요? 하면서 제가 이 주어진 것들을 사실은 칠판에 모두 다 일렬로 쭉 씁니다. 주어진 걸 이용하지 않으면요, 절대 못 풀어요. 절대 못 풀어요. 자, 그래서 주어진 것들을 이렇게 다 쓰고요. 그럼 얘네들을 다 이용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당연히 알려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이제 물어보거든요. 자, 얘들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야? 왜냐면은 건드리지도 못하는 학생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1차 함수가 뭔지는 알거든요. 그러면서 자, 사용했어. 미지수 놓을게. 사용했어. 이렇게 놓을게 하면 더 이상 이제 안 봐도 돼요. 자, 하나에 대한 문장에 대한 수반 관계식을 다 찾았죠. 그러면서 계속 찾아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모든 수반 관계식을 다 찾게 되면 그냥 여긴 단순한 연립방정식 형태로 바뀌는 게 모든 대수 문제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은 학생들은 왜 못 풀까요? 이런 것들이 수반 관계식이 있는 줄도 모르거나 아니면은 어떤 하나에 대한 수반 관계식을 못 찾았기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의 퀄리티나 질문의 이제 수준이 달라지죠. 선생님 이 문제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선생님 여기 관계식만 좀 하나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 하나만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해설지를 보고 여기에 대한 부분만 이제 발췌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지는 어디까지 올라가냐? 얘를 보자마자 얘가 떠오르게 돼요. 그러면서 오케이 나 밀 수 있을 것 같아. 자, 밀어봐야지. 연립방정식 할 수 있겠다. 아니면 안 보이네. 아씨 못 풀겠는데 안 되겠다. 넘어가야겠다. 자, 이런 판단이 스스로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는데 문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와닿지가 않잖아요. 제가 이제 저 사실 설명할 때 문제 풀어드리는 건 처음인데 한번 설득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머니들한테 사실은 문제를 풀어드리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서 안 풀어드리는데 자, x의 해가 1입니다. 맞죠? 그죠? 식이 하나면 미지수가 하나잖아요. 그럼 같이 무조건 방정식은 풀리게 돼 있어요. 자, 식의 개수와 미지수가 개수가 같으면 무조건 이 방정식은 풀리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게 자, 이번에 12번 문제거든요. 12번이 70%였어요. 자, 우리 조교회가 한양대 의대가 있는데 수능을 망쳐서 한양대 의대를 가서 다시 수능을 볼 예정이에요. 지금 의대 애들을 지금 학교 안 가잖아요. 지금 맨날 평가원 보러 다니고 이제 수능 봐야지 맨날 이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친구들끼리 봤대요. 근데 저희 조교는 잘 풀었는데 자기 친구도 의대인데 여기서 막혔대요.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문제를 가르칠 때 자, 10번대 문제인데 70%인데 막힌 거죠. 제가 밑줄 친 부분들이 제가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이 주어진 건데 자, 일단 A점을 지나고 자, Y축의 평행한 직선이 만난대요. 자, Y축의 평행한 직선이니까 같은 X의 좌표를 갖겠죠. 이렇게 썼어요. 그죠? 이 정도까지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와 만나는 점이 C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수반관계식 아직은 못 찾겠다. 오케이, 넘어가 볼게. 자,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이번엔 여기서 만난대. 그럼 여기서 만나면 미지수 넣어볼게. 자, 두 개야.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를 못 쓴 상황이거든요. 자, 미지수 몇 개죠? 두 개죠. 남은 식 몇 개죠? 두 개죠. 그럼 이거 못 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밀면 돼요. 이런 것들을 판단이 안 서니까 뱅뱅뱅 돌다 보니까 이런 오답률이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10번 때 문제들도 나이스하게 풀 수 있게 저는 굉장히 강조하면서 수반관계식을 찾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면서 수업을 좀 하고 있고요. 지우고 싶은데 네, 됐죠? 자, 이런 트레이닝을 하는 게 좀 필요하고 강조하고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제 수업을 안 듣더라도 필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번 또 6평을 통해 6평 이후로 학생들의 좀 피지컬을 올려줄 수 있을까라고 해서 피지컬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새로 넣었습니다. 자, 기존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새로 넣었는데 얘가 뭐냐면 얘 때문이에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27번. 자, 27번인데, 자, 27번이 76.6%가 되다 보니까 28, 29, 30이 엄청나게 이제 난이도가 높아졌죠. 사실은 얘네들 뜯고 나면 사실 이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히고 여기서 막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당연히 높아지게 된 거죠. 자, 6평 볼까요? 조금 낮아졌죠. 조금 낮아지면 되게 재밌어집니다. 28번이 순위 안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28번이 여기 순위 안에 들어왔죠. 얘는 훨씬 어려웠잖아요. 자, 28번은 어떻게든 풀었어요. 그리고 28번이 또 쉬웠어요. 50%대의 오답률이. 자, 그런데 이제 29번, 30번이 자연스럽게 이제 올라오게 되죠. 시간은 여전히 오래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27번 막히고 그 다음에 28번 열심히 해서 푸니까 시간이 없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사실은 이것도 맞추는 건 물론 중요한데 27번을 나이스하게 뚫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고, 지금 27번이 작년 수능 기준으로 29번의 형태의 문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27번에 대한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같은 말씀이고요. 자, 27번 난이도의 5문제를 시험 끝나기 수업이 끝나기 15분 전에 10분 동안 5문제를 풉니다. 자, 이 5문제를 10분 동안 풀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100점짜리 친구들일 거예요, 아마. 나머지 친구들은 좀 남겠죠. 그래서 빡빡하게 계속 연습을 12주 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숙제가 이제 뭐죠? 적분이죠. 그죠? 9월 평가원. 자, 그 적분만 7주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피지컬 트레이닝을. 그 다음에 나머지 5주 동안은 이 미적분반 기준입니다. 자, 나머지 5주 동안은 미적분 전체 범위로 피지컬 트레이닝을 할 거라, 요 한 장짜리 미적분 커리큘럼 뒤에를 보시면 다 여기 피지컬 트레이닝에 지금 그 몇 주 차에 들어가는지가 다 써 있어요. 이 한 장에 제일 요약을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이 요 사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반 특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반의 수준에 맞게 좀 난이도 조절하면서 이렇게 피지컬 트레이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피지컬 키워야 돼, 키워야 돼, 키워야 돼 말을 해도 잘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데려다가 키워주겠어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대수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은 자,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지수의 개수와 관계식의 개수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한눈에 보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거시적인 시각이 커지면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하게 돼요. 그러면 바로 넘어갈 수 있고요.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운영의 힘도 키워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없어진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떤 문장에 대한 수반관계식을 모르는지가 문제지 사실 이 문제 전체는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피지컬 강해지고 실수가 없어지겠죠. 왜? 주어진 걸 잘 찾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뭐 거시적인 사고와 뭐 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많이 알려줘서 뭐 도움이 됐다라는 말을 이제 했습니다. 직관은 이제 버려야 되나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작년 14번, 28번, 22번. 자, 이 세 문제는 직관 문제입니다. 물론 28번은 대수적으로 풀 수 있지만 얘를 대수로 풀면요. 29, 30 풀 시간이 없어요. 얘가 빨리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 세 문제가 직관 문제입니다. 오답률 보십시오. 그러니까 명확하게 27문제는 대수고 세 문제는 추론 문제는 우리가 안 넣을 수는 없어. 수학 능력을 판단하는데 수학적 사고로 추론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조금만 넣어줄게. 자, 한 상태죠. 자, 이번에 6평 저 3개 예상했는데 3개예요. 사실은 마지막은 그냥 이게 극한 문제는 그냥 때려 넣어서 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직관이라고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교수님들은 명확하게 대수 문제 요만큼, 직관 문제 요만큼을 구분해서 넣고 있는데 오답률이 높은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관에 대한 생각들도 연습들도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트레이닝들 우리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직관 문제는 보시다시피 문제가 짧아요. 문제가 짧은데 지금의 직관은 조금 예전의 직관과 다른 게 뭐냐면 예전은 딱 보이면 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여도 계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베이스는 대수는 맞아요. 거기에다가 직관도 해야 돼. 추론까지 해야 돼요. 더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확실히 이러한 트레이닝은 좀 많이 필요하고 자 이러기 위해서 이제 저는 이제 드로잉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모든 그래프들을 도시화 가능하게 같이 그립니다. 사실은 이건 테마가 사실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반이 넘어갔으니까 테마는 지나버렸고 학생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대수적 해석 한 번, 직관 해석 한 번, 그리고 또 나이스한 해석 있으면 또 다시 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구분을 해줘서 하는 좀 이제 습관을 들이면서 학생들한테 좀 이걸 구분해서 볼 수 있고 풀 수 있게 이렇게 좀 만드는 수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모든 그래프를 도시화 가능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직관력이 증가하면 수학 센스가 사실 늘어요. 그럼 굉장히 시간이 빨라지고 수학 실력이 사실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풀이를 강조하면서 좀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는 뭐 쭉 읽어보시면 좋고 사실은 지금은 진짜 수학 실력이 느는 수업을 좀 해야 되고 수학 실력이 좀 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강조되면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무슨 뭐 스킬풀한 것들이 조금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수학 실력이 좀 늘어야 될 것 같고 자, 이건 뭐냐면 제가 가르친 애였는데 논술 수업을 안 듣고 그 경북대 의대 316.8대 1의 논술에 붙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연속으로 연대 미래캠의 논술도 붙어버렸어요. 수학 실력이 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피지컬이 향상되는 수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커리큘럼은 사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적분하고 공통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 뒤에가 가장 자세할 것 같거든요. 여기 뒤에가 가장 자세하게 좀 돼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피지컬 트레이닝과 같이 함께 이제 복습 테스트 그다음에 적분이 지금 너무 달라서 적분이 지금 학생들이 너무 부족해서 좀 세부적으로 지금 테마를 다 뒤에 보시면 나눠놨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해드리진 못하지만 보시면 이제 적분을 이제 다시 탄탄하게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15분은 피지컬 트레이닝 이렇게 되죠. 자, 8월은 이제 저희가 만든 이제 저희 연구소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저희가 수능 집중반이에요. 사실 그래서 휴강이 없습니다. 휴강이 없고 기말고사 때도 저희 지금 따로 테마 수업을 할 거라 이제 아마 다운에서도 막 문자가 갈 건데 실전 연습을 정말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9월부터 사실 미적반 서버가 들어가는데 8월부터 실전을 들어갑니다. 저희 모의고사로. 그래서 하면서 피지컬 트레이닝을 이제 적분이 아닌 미적분 전체 범위로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이게 미적분반입니다. 9월부터 이제 서버 들어가죠. 서버 당연히 들어가고 서버 하면서 이제 수업을 하는 그러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똑같습니다. 보시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공통은 이제 간단하죠. 7월부터 서버잖아요. 그죠? 공통은 7월부터 서버인데 이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능 집중반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공통 모의고사를 6월부터 이번 주부터 계속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이제 6평을 반영한 세부 테마 수업은 이제 기말 기간에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 요건 아마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월부터 서버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질문 받고 복습 영상 주는 거 선생님들 다 똑같으신데요. 저는 이제 상담 예약이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그래서 QR코드를 통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 수업 앞뒤 시간이 제가 있어요. 재종도 있고 이제 저희 다운도 있고 이제 하는데 여기 예약해 주시면 이제 예약해 주시면은 제가 대성에서 상담실에 있었거든요. 입시 상담을 해가지고 상담 같은 거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컨텐츠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이제 많이 주이지 않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